안녕하세요. CY학원에서 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원사입니다. 오늘은 부담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하고 이제 소리 있는 곳으로 옮겨오시고요. 정부가 이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어, 발표를 했었는데, 자,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간단하게 제목 부담금 페이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담하면은 일단 그 burden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부담 따로 뭐 금액에 뜻하는 amount라든가 그 fee라든가 뭐 expense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도 그 의미는 전달될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이 부담금 그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은 due라는 말을 씁니다. due. 그렇게 해서 공적 부담금 그러면 public dues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데 자, 폐지는 이제 그 시행됐던 거를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행정적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그래서 repeal이 기본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그 철폐라고 해서 그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어, 좀 좋지 않은 그 악행 같은 걸로 이제 자리 잡았던 또 노예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폐지할 때는 abolish라는 말, 또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epealing dues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 그것과 함께 밑에 이 문구 한번 잠깐 해석해 보실까요? 국제연합 있죠? UN 쪽에는 이제 각국이 각출하듯이 해가지고 그 운영비 쪽으로 그 분담금이라는 걸 내죠. 그때도 이 do가 들어갑니다. UN dues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위비 있죠. 방위비 분담금. 최근에 뭐 한 달 채 안 됐나요? 그 방위비 이제 내년도 그 향후 2년 정도에 대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했죠. 한미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분담금, 이 비용을 갖다가 나눠낸다는 거죠. 이쪽에는 해석을 Defense Cost Sharing Contribu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담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폐지를 얘기했었는데 이 폐기는 이제 쓰레기처럼 갖다 내팽개치는 거죠. 시행이 됐건 말건 상관이 없죠. scrap이라고 이제 discard나 scrap 이런 식의 용어를 구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문장 이제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다뤄졌는지 정부 청사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o, we will find out in detail with what happened at the cabinet meeting with our reporter who's been covering the story. 자, 공무는 이제 기본적으로 state affairs를 쓰셔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는 국무회의라고 해서 원래 내각이라는 말 캐비닛을 갖다 쓰죠. 그 캐비닛 미팅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냥 단순 기자와 구분해서 특정 분야를 파고들고 자기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부여된다 그래요. 전문 기자 같은 경우 영문의 어, 정의 파트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correspondent. 자, 그다음에 기자 뭐 앵커 뭐 이런 사진 기자 뭐 등등 다 뭉뚱그려서 언론인이라고 journalist. 그다음에 TV 가끔씩 출연하시는 마치 연예인처럼 그런 분들 media personality 그리고 방송계 종사자와 이거를 방송인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이 정부가 과도한 부담금을 없애기 위해서 법률 개정에 나선다고요? So, reporter, I heard that the government will set out to revise the law to repeal the excessive public dues. 자, 이 개정 있죠? 헌법 개정이 있고 헌법 수정이 있어서 개정은 좀 전체적으로 그 손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vision이라고 하고요. 일부 그 중에서도 그 손보는 수정은 amendment라고 해서 미국의
뭐 수정헌법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그 조금씩 고쳐 나갔죠. 그럴 때 쓰이는 그 amendments. 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옅어진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es, so they have decided to repeal the 18 kinds of dues which have become less valid in the wake of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r to impose uh, that imposes excessive disproportionate burden on citizens and companies. 자, 일단 국민부터 보죠. 국민과 이제 이 국적자라는 말을 일단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국민, 그 시민이라고도 하고 해서 이중 시민권자가 있고 이중 국적자 이런 말 자체가 따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그 국민 그 시민권이 있더라도 국적은 이중 국적, 복수 국적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 사항에서는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시고요. national. 자, 그다음 resident, civilian, 그리고 한배에서 태어난 민족, 동포인데 이거를 해외 동포도 괜찮지만 압축해서 교민이라고 하시면 좋고요. 이 데니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류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외국민인데 그 국내에 들어와서 시민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제한적인 그 권리를 인정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류민. 그냥 단순 주민의 개념하고 틀리죠. 주민은 그냥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그래서 이 레지던트와 거류민, 데니즌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 법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코퍼레이션이 특히 기업, 뭐 특히 대기업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해석들을 많이 해내는데 원래는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 그 법인 의미는 아실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컴퍼니를 꼭 써주시고요. 자, 타당하다, 아니다, 뭐, make sense,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데, 명사 형태로 validity,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사업 같은 거 할 때, feasibility는 실행 가능성, 줄여서 실행성, 이렇게 해주고요. viability는 생존성이라는 말이죠. 시장에서 그 경쟁 같은 거에 살아남는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내는 세금이란 의미에서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리는데요. The dues are also called the shadow tax, in that it is a tax that one pays unwillingly in their daily lives. 정부가 부담금 관리 기본법, 해운법 등 법률안 21건을 일괄 개정합니다. So the government will 21 bills, including the Shipping Act and the Basic Act on Dues Management as a package. 한꺼번에 싹 다 묶어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은 해상 운송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 이거를 이제 또 따로 자르면 한 단어로 하시면은 그 배로 움직여서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shipping이라고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sea나 maritime 쓰고 transportation 정도를 쓰시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대안이. 법령이 개정되면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료 중 3%에 해당하던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의거해 부과되던 1,000원 상당의 출국 납부금 등이 없어집니다. Once the statute is revised, then as exemplary cases, the dues imposed on the movie theater admission tickets applicable to 3% of the movie viewing fees, as well as the departure fees equivalent to 1,000 won slapp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Disease Eradication Fund will disappear.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시죠. 대표적, 뭔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나온다는. 일단 이걸 나오면은 representative가 제일 많이 처음에 해석하시는 것들이에요. 좋은 단어고 경우에 따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representative는 정식으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권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쓰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 사라지는 것들을 그런 의미로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아웃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묘사를 할 때 쓰는 게,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typical, 그리고 signature, 그 다음에 iconic,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typical은 전형적이라는 원래 그런 의미를 사전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typical을 쓰면 이런 거를 보면, 아, 다른 것들도 얘네와 똑같은 성격이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똑같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보기는 확대해서 보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그 시그니처 메뉴 할 때 쓰는 시그니처, 어떤 동일한 한 집단의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이거 보면 맥도날드 거야 라고 할 때 알려주는, 그것도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국제 질병 퇴치기금이 있고 영화 쪽에 있고 이거 적어도 두 개가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맥도날드 시그니처 메뉴 할 때 쓰는 빅맥 할 때 쓰는 시그니처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코닉은 정말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까요? 대표 주자로서 진짜 내세울 수 있는 전 세계 군대 중에 군 강국 중에 초강대국 내지는 극초강대국은 미국이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분야에 상징성을 띌 수 있는, 자, 아무 때나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이코닉은. 정말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말 극히 예외적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exemplary case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풀이해보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법률 폐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21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91개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laws repeal is slated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this month. And if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21 of them this time, then the effect will be the drama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dues from 91 to 69. 자, 국회는 이제 기본 우리나라는 내셔널 어셈블리 쓰죠.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익혀두시는 게 좋죠. 미국 유명한 컨그레스 있고, 그다음 파르먼트 각각 영문 표기로 러시아는 두마, DUMA, 그리고 다이어트, DIT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국가인지 모를 때 일반 명사로서 국회는 일단 팔라먼트가 제일 무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legislature라고 하는 게 어디에나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무난한 단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법률, 가 있는데 아까 저 위에 법령이라는 것과 잠깐 구분해 보시면 이 법령은 복합 명사라고 볼 수 있죠. 법률과 이 시행령 할 때 쓰는 훈령할 때 쓰는 decree가 혼합된 말인데 laws and decrees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합쳐 가지고 하면은 statute라는 복합 명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단어를 쓴 거고요. 또 이 법령도 있지만 법규라는 말도 있죠. 그냥 대략 쓰는 경향이 있는데 법규는 법률 플러스 규칙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laws and rules 이렇게 되겠고요.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고 Previously, the government put out a measure to enhance the management systems and the dues alignment
during the 23rd emergency economic meeting on civilian livelihood back in March.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2조 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During which it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the burden, the tax burden amounting to 2 trillion won by either repealing 32 dues or reducing or waiving them. 자, 폐지를 해서 완전히 없애거나 줄이거나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raise or waive 이렇게 해서요. 자, 감면을 그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저 돌아와서 민생은 이제 민간인의 이제 생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livelihood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비상 비슷한 유의 단어들 보시죠. 응급은 의료 쪽에 쓰는 medical emergency. 그다음에 in case of emergency. 그리고 이 아주 위태롭고 급박하다는 건데 이 응급하고 절대 구분해서 exigency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 urgency, 그 급변 사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정비 있잖아요. 기계 쪽에 정비, 자동차 정비할 때 메인테넌스를 쓰죠. 그런데 여기선 자동차 같은 기계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그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비기계류 그쪽 정비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align 이거를 씁니다. 이걸 추천하고요. align laws 법률 정비. 자, 오늘은 한국 정부의 이제 부담금 폐지 계획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